안녕하세요. 두 번째 지리정보와 공간인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동서양의 옛 세계지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양에서는 중국, 우리나라의 세계지도를 살펴볼 건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보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그려져 있어요. 이를 통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중국의 영향을 특히 초기 중기에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도의 중심에 중국이 그려진 지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고요. 후기로 갈수록 중화사상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동서양 공간인식 이 단원에서는 반드시 지도의 이름을 알고 지도 그림이랑 함께 공부를 해야 돼요. 먼저 조선 초기의 지도인 혼일강릉 역대국도 지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여기 가운데 지도의 중심에 크게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화사상이 반영된 지도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진 편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인도, 유럽도 그려져 있고 뭐 여기 아프리카, 그 다음에 뭐 아라비아 반도 등등 다 표현되어 있고요. 천화도는 조선 중기에 제작된 지도인데 역시 지도의 가운데 중국이 그려져 있으니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도가 동그랗죠. 여기 천화도의 특징은 뭐냐면 천원 지방 사상을 담고 있어요. 한문인데요. 하늘은 둥글다, 원이다. 땅은 네모났다, 모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은 둥글다 의 의미로서 동그랗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런 섬들이 많은데 뭐 여자들만 사는 섬, 무슨 괴물이 사는 섬 이런 식으로 상상의 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상과 관련된 종교인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지구 전후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보면 지도의 중앙에 중국이 이번에 표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화사상이 탈피된 지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학자인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지도들과 다르게 이렇게 지도에 보면은 가로, 세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지구의 가로선을 우리가 위선, 세로선을 경선이라고 배운 적이 있죠. 이런 경위선이 그려져 있으면은 과학적 지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데 경선 위선을 안 헷갈리는 방법 가위로 기억합시다. 위선이 가로 그럼 자동으로 세로는 경선이 되겠죠. 가위.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게 두 개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지구 전도, 지구 후도로 분리되어 있고요.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대 지도는 두 개 있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 점토로 만든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만든 세계 지도인데 로마 시대 때 제작되어 있고요. 지구를 구형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지구가 동그랗다고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고대 시대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깨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구를 구형으로 인식했기에 역시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어.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이 경위선을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것도 최초로 경위선 개념을 다룬 지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위선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역시 과학적인 지도고요. 투영법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투영법이라는 건 뭐냐면 3D의 구인 지구를 평면인 지도로 바꾸는 방법을 투영법이라고 해요.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경위선망을 평면에 옮기는 방법인데 따라서 투영법이 들어가 있으면 투영법을 사용했다는 지도는 다 경위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고요. 지구를 구형으로 인식했다 이것까지 이 구형, 경위선, 투영법은 한 세트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지도임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유럽,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양의 세계 지도에서 자주 기출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중해의 위치를 묻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에서는 지중해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이 지금 유럽을 표현했고 여기 아래가 아프리카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인 지중해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 지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티오 지도, 아리드리시 지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O 모양, T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티오 지도라고 해요. 티오 지도와 리드리시의 공통점은 중세시대다 보니까 종교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이 리드리시라는 사람이 만든 세계 지도는 이슬람교 종교 세계관이 들어가 있고 티오 지도는 크리스교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티오 지도는 중세 유럽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크리스교, 리드리시 지도는 중세 아랍권이면 이슬람권이죠. 그래서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요. 항상 지도의 중심에는 그 상황에서 그 시대에서 중시하는 지역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티오 지도의 중심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써져 있어요. 크리스트교, 즉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성지인 예루살렘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드리시에서 가운데 있는 여기 중심에는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지역이 이슬람교에서는 성스러운 장소로 부르거든요. 이 메카가 표현되어 있고요. 자주 기출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 현대 지도는 지도가 있으면 지도의 위쪽이 북쪽인데 중세시대 지도는 지도 위쪽이 북쪽이 아닙니다. 티오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고요. 이드리시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입니다. 헷갈리잖아.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우리는 동기가 있죠. 이 동기가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기가 남이냐로 기억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동쪽이 위쪽, 이슬람교에서는 남쪽이 위쪽. 다시 한번 동기가 남이냐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더 특징적으로 티오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인데 이 동쪽에 파라다이스라고 써져 있어. 즉 기독교에서 파라다이스라고 보는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 표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종교적 이상향, 예루살렘, 파라다이스, 그다음 메카 이런 이상적인 곳을 지도에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는 신대륙 발견 전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랑 오세아니아는 역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중해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여기에 티오 지도는 여기가 바로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여기가 지중해고 이드리시 세계 지도는 여기가 지중해예요. 근데 지금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지도가 오늘날에서 반대로 돼 있는 거니까 이쪽이 유럽, 이 아래 지중해 아래가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유럽 오른쪽에 있는 유럽 이쪽에 그 옆에 있는 이 지역이 아시아. 그럼 아시아 아래쪽에 있는 이 바다가 인도 아래에 있는 바다인 인도양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근대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런 거 다 배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신대륙 발견하려면은 지도가 제작되어야 됐어요. 그래야 지도 보고 가니까 지도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는데 대표적 지도가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입니다. 특징은 역시 경의선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경의선이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이 가능해서 나침판을 이용해 항해하는 데 적합했어요. 그렇지만 각도를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위도 중에서 고위도 지역, 위쪽으로 가는 고위도 지역은 지나치게 확대 왜곡된 경향이 있고요. 오늘날의 세계 지도에서 많이 이용되는 페터스도프는 각 대륙의 면적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방향과 형태는 왜곡됐어요. 어떤 지도든 간에 동그란 구형의 지구를 평면상으로 만들려면은 면적이든 각도든 모든 거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각도가 정확하든 면적이 정확하든 이렇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